안녕하십니까? 데이터넷TV 김선혜입니다. 작년에 새로 발견된 제로데이 취약점이 2019년보다 무려 2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로그4j 취약점은 발견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쇼단에서 패치되지 않은 서버가 9만 개 이상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취약점이 공격에 이용되기 때문에 취약점이 공개되면 반드시 빠르게 패치해야 되는데요. 어떤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는지 또 그 취약점 패치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취약점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부터 아예 취약점을 제거한 보안 내재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잘 정의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안 내재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체크막스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주신 분과 설문 응답자, 그리고 웨비나 후 오프라인 미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보안 내재화 3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송대근 체크막스 지사장님, 박찬수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체크막스 한국 지사를 담당하고 있는 송대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체크막스의 북아시아 담당하는 채널 세일즈 엔지니어 박찬수 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웨비나에서 저희 제품 소개에 관련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만나뵈서 반갑고요. 지사장님, 우선 세미나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크막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체크막스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시죠. 세상은 코드상에서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드의 보안을 책임집니다. 왜 체크막스여야 할까요? 최근 로그4j 이슈로 보안 시장에서 전 세계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으며 취약점 진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로그4j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비상이 걸린 이유는 오픈소스라는 특성상 대다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 취약점 문제, 체크막스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크막스의 강점들을 살펴볼까요? 체크막스는 소스코드 분석 자동화와 개발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개발자의 개발 환경 및 언어에 따라 커스터마이징, 통합 연동을 지원합니다.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가시성 확보, SDLC 전 과정에서 자동화 지원, 위험 감소 및 리스크 비용 절감 등 개발 효율성 향상, 그리고 통합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체크막스를 선택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25개 이상의 개발 워크플로우, 환경, 인프라에 원활하게 통합 가능한 스캔 결과를 공유합니다. 둘째, 모든 코드에 대한 정확하고 통합된 스캔을 통해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환경에 대해 실행 가능한 보안 인사이트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셋째, 개발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교육, 개발자와 보안팀 모두에게 효율적인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개발자와 어플리케이션 보안 친화적인 솔루션을 통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필요한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섯째, 온프레미스, 클라우드 환경 등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최적의 결과와 원활한 협업을 지원합니다. 4년 연속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어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트 리더, 애플, 디즈니 등 전 세계 1650개 기업에서 사용 중인 보안 솔루션. 체크막스가 소스코드 보안을 책임지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제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동영상을 통해서 체크막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짧게 진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크막스 회사는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크막스는 이런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 국내 공공기관과도 함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 가트너에서 평가하는 어플리케이션 보안 영역에서 4년 연속 리더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제품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는 부분 중에서는 이 데브옵스 환경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이 가트너에서 평가하는 이 피어 인사이트를 통해서도 저희 제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해 주시고 저희 제품에 대한 우수성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관련돼서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를 좀 저희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실제 이 IDC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약 5억 개 이상의 이런 앱들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포레스트에서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개발자들이 서버리스 환경에서 이런 앱을 개발하고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버라이전에서 분석했었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컨테이너와 관련된 인프라이저 컨테이너로서의 이런 인프라 코드들에서 이런 사고나 데이터 유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 환경들이 예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던 환경과 최근에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관련돼서 실제로 포레스터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개발자들에게 설문을 했었던 내용들을 일부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응답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응답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 이 데브옵스 도구를 이용한 개발 환경의 변화를 가장 큰 변화로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개발할 때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즉각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환경에 미치는 큰 영향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앞서 김선혜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이런 오픈소스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위협이나 리스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외국에서 조사했었던 이 보고서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런 국내 기업들, 특히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런 기업들의 비즈니스 전략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그 기업들이 수행하는 비즈니스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빠른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에 대한 변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변화, 트렌드에 대한 변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제품을 바꾸거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변화된 환경들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또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들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기업의 이런 트렌드 변화를 따라가는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빠른 변화를 이용해서 기업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에서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새로운 업데이트를 출시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전략인데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 사용하는 전략을 다크런칭 기법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새로운 피처들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실제 이런 피처에 대해서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기능들을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고 이러한 기능 안에서 버그나 어떤 취약점이 식별이 되면 계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해당 버그나 취약점들을 조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롤백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발과 배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에 대한 검증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 해당 검증이 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CI/CD 환경을 통해서 이 전 세계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들을 확대를 하는 게 이 페이스북이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앱을 운영하는 핵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이런 핵심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데브옵스 환경에서의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과 배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과 배포가 데브옵스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기능들을 시범적으로 배포를 해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수집을 하고 개발 테스트를 진행하고 개발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데브옵스 환경에서의 핵심 키포인트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코드가 빌드가 되고 실제 컴파일이 되고 배포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확장성 그리고 무중단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 배포들이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서비스나 업데이트들이 배포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최근에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가장 큰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 환경, 개발 환경이 변화가 되었고요. 이렇게 새로운 이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이런 보안 영역도 조금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보안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주기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데브옵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코드를 개발을 하고 이제 빌드하는 환경까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실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환경이 바뀐 만큼 거기에 따른 리스크나 보안 위협들도 이런 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위협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펌웨어라든가 제품에 대한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외부의 펌웨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백도어가 포함이 된 펌웨어가 의도하지 않게 포함되는 경우도 이런 보안과 관련된 이슈 중에 최근에 발견되는 이슈고요. 또한 이 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가 개발한 소스 코드 안에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임의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됨으로써 기업의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도 계속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로그4j를 포함을 해서 외부의 오픈소스를 가져와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만들거나 필요한 앱을 만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 외부에서 가져온 이 패키지나 라이브러리 안에 의도하지 않은 어떤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기업의 서비스나 앱에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굉장히 큰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취약점들도 보안 위협들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외부에서 가져오는 라이브러리나 외부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위협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 이거는 글로벌하게 어느 한 나라에 치우친 트렌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활용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3년 동안의 이런 활용도에 대한 그 사용 비율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오픈소스와 관련된 취약점들을 발견하는 이런 통계 정보들을 보게 되면 꾸준히 이런 오픈소스 안에 있는 취약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실제 외국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오픈소스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 공격과 관련된 사례들을 이런 공급망 침해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자가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들을 개발을 하거나 외부의 라이브러리들을 참고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특정 패키지나 라이브러리들이 공격자들,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서 의도하지 않게 이런 변조가 되거나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망 침해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소프트웨어 공급망 침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은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좀 묘사를 했는데요. 이제 내부에서 필요한 소스 코드들을 개발을 수행을 하고 이 소스 코드들을 빌드를 하고 이 소스 코드에 필요한 패키지나
기반 프레임워크들을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와서 함께 컴파일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컴파일들에 필요한 이런 라이브러리들이나 이런 패키지들은 최신의 버전을 사용하는 게 이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가지고 있는 리파지토리에 있는 버전을 체크를 하게 되고, 혹은 이 가지고 있는 리파지토리에 있는 버전보다 상위 버전이 외부에 있으면 자동으로 이런 패키지들을 가져와서 실제 컴파일할 때 이 만들어진 빌드한 소스 코드와 함께 같이 컴파일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앱을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공격자는 실제로 이 기업에서 사용하는 이런 패키지들, 외부에서 참조하는 패키지들을 해킹을 통해서 본인이 의도한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패키지들을 새로운 버전으로 해당 참조하는 라이브러리 그 레파지토리에 올려놓게 되고요. 그럼 앞서 기업에서 코드를 개발을 하고 이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라이브러리를 체크를 했는데 좀 더 상위의 버전들이 외부에 올라와 있으면 해당 그 상위 버전의 패키지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가 의도했었던 악성 코드들이 시스템에 같이 포함이 돼서 이 컴파일에 들어가서 실제 악성 코드가 포함된 패키지나 서비스들이 출시하는 의도하지 않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이 이런 최근에 이런 공급망을 통한 침해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공격을 디펜던시 컨퓨전이라는 이 공격 유형의 하나인데요. 실제 이 버그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업데이트 외부에 있는 것들 최신 버전들을 가져와서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는 의도된 기능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공격자가 상당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제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만 미치는 영향은 아니고요. 모든 글로벌하게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보안 위협들이 많이 변화가 됐고 보안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들이 이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보안을 내재화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의 CISA라고 하는 곳에서 좀 자료를 참고를 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 기반, 혹은 이렇게 데브옵스 기반의 기업에서 제품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럼 이 어떻게 보안을 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하는 가이드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참고 삼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 안에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발자가 모듈이나 함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보안에 대한 기준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에 맞춰서 처음에 빌드하고 코딩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최소한의 보안 스펙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안에 이 보안과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같이 프로세스화돼서 들어가 있어야 실제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매뉴얼하게 수행되지 않고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툴이나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보안성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개발 도구나 보안을 검증하는 과정이 자동화되는 게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되지 않고 매뉴얼하게 사람에 의해서 수동 점검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안에 대한, 이 앱색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지침과 가이드의 내용과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이 프로그램 코드를 개발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취약점 점검들이 빌드 환경이나 CI/CD 환경에서 자동화돼서 이런 소스 코드에 대한 점검들이 자동화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기업이 요구하는 출시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지연 없이 보안에 대해서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오픈소스들, 앞서도 강조했었던 것처럼 외부에서 가져오는 이런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위험한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고 이후에 오픈소스에 대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이런 보안 코딩, 시큐어 코딩에 대한 부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사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이번 웨비나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은데,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3가지 핵심 사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이제 실제 데모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박찬수 실장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데모를 좀 보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이제 챙겨봐야 될 게 이제 클라우드 개발 환경에서 어떻게 서비스 출시 일정의 지연 없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I/CD 파이프라인과 연동을 해서 자동으로 취약점을 점검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실제 개발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개발에서 실제 이제 그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빌드와 배포를 자동화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CI/CD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자동화시킨다고 하는데요. 보안 역시도 이제 이 CI/CD 파이프라인이 자동화를 하지 않으면 개발 속도를 늦춰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그 플랫폼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CI/CD 파이프라인 통해 가지고 자동화시켜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존에 있는 빌드와 배포와 연동해서 같이 동작하게 만드는지 대한 그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그 데모를 한번 보시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 데모는 AST 플랫폼에서 소스 코드 스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로그인은 넘어가고요. 생성부터 결과 확인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성은 GitHub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임포트할 거고요. 스캔은 외부 이벤트에서 이제 푸시 리퀘스트 이벤트를 GitHub에서 이제 만들어서 AST 플랫폼이 자동으로 스캔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캔이 끝나고 나면 통합 대시보드의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전환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 GitHub 화면이 제 계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CX 데모라고 하는 레파지토리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데모를 이용해 가지고 스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포트 하시고요. GitHub 선택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저드 형식으로 나오고요. 제가 이제 로그인한 제 계정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데모용 프로젝트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중분 스캔 하시려면 이제 인크리멘탈 스캔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스캐너가 총 3개인데요. 소스 코드 하는 사스트,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 쪽 보완하는 SCA, 그 다음에 인프라 코드 보완하는 킥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벤트는 푸시와 풀 리퀘스트 이벤트를 다 이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넥스트.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프로젝트는 만들어졌지만 스캔은 이제 실행되지 않았어요.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아직 이제 스캔되지 않았는데요. 이벤트를 이제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밋 해가지고 넣으면 푸시 리퀘스트가 이제 전달될 텐데요. 외부로 이제 전달될 것이고 저희 AST 플랫폼이 해당 이벤트를 받아서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으로 이제 스캐닝이 진행되게 됩니다. 스캔되는 동안 제가 저희 그 CX 데모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3개의 파일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리드미 빼고요. login.java 파일은 이제 코드 보안 쪽 이제 테스트해 보려고 제가 넣은 데모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SQL로 넣는데 입력이 이제 이메일하고 토큰을 받아가지고 이제 패스워드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쿼리해서 이렇게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커 파일 보시면 저렇게 도커 파일은 이제 그 도커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기 위한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커 허브에서 이제 톰캣을 베이스로 이렇게 이미지를 이제 확장해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펌.xml은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그 제이슨 쪽 그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이제 좀 옛날 버전으로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의 이제 취약점이 이제 그 담겨 있는 소스 코드 설정 파일, 그다음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직 러닝인데요. 이제 막 끝났네요. 스캔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 네임을 클릭을 하시면요. 말씀드린 여기 스캐너 3개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프로젝트 가시면 통합 대시보드로 이렇게 전체적인 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ASD 플랫폼으로 코드 스캔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오픈소스 취약점 관리인데요. 그 오픈소스 같은 서드파티 코드에 대해서 평판이나 리스크를 이제 점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개발 환경에서 자동화해서 점검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전 그 보여드린 그 데모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CI/CD 파이프라인 상에서 이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내는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연속해가지고 실제 이제 발견된 취약점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제 데모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 데모를 한번 이제 보시고 오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개발자가 어떻게 AST 플랫폼을 활용해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D2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텐데요. 인텔리제이 ID를 사용하겠습니다. GitHub는 이제 버전 컨트롤 프로젝트로 소스 코드를 읽어올 거고요. 문제점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코드를 이미 레파지토리에 푸시하고 GitHub 내에서 변경 내역을 기본 레파지토리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풀 리퀘스트가 일어나게 되고 AST 플랫폼에서 이제 해당된 그 코드 변경 내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 확인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전환해서요. 자, 이게 샘플 코드고요. 자, 여기가 인텔리제이 아이디입니다. 자, 이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코드를 연결해 놨습니다. 아래는 이제 체크마크스 화면이고요. 여기서 뭐 SCA 관련 결과나 킥스 인프라 보안 관련된 결과도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사스트 결과를 볼 거니까요. 자, SQL 인젝션에서 이제 해당되는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코드 배싱이라고 하는 바이트 레슨 툴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일단 해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 수정이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변경된 게 파란색으로 보이시죠? 자, 일단 이제 GitHub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된 것을 add 하고요. 그다음에 커밋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것을 이렇게 코멘트를 하고 푸시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디벨로퍼 브랜치에 푸시가 됩니다. 이렇게 디벨로퍼에 픽스드 SQL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코드도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실제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요, 기본 브랜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플리캐스트를 진행합니다. 자, 변경 내역 보실 수 있고요. 크리트 플리캐스트. 자, 이제 플리캐스트가 반영이 됐고요. 자동으로 체크마크스가 이제 해당 그 플리캐스트 이벤트를 확인해서 스캔을 이제 동작시키게 됩니다. 체크마크스 플랫폼, ASD 플랫폼 쪽으로 가서 실제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하면 이렇게 실제 이제 스캐닝이 실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분석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결과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수정된 코드로 SQL 인젝션이 해결됐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희 ASD 플랫폼 내에 보시면 이렇게 사스트의 결과에 이제 취약점이 없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발자가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데모는 공급망 보안에 대해서 저희 그 ASD 플랫폼 상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플 코드를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시보드로 들어가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패키지 컨테이너 리스크 이렇게 탭이 나오는데요. 패키지는 이제 오픈소스 패키지 사용한 거 저희들이 발견한 게 다 이제 리스트 되고요.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보안 관련돼서 이제 찾아주게 됩니다. 리스크는 이제 찾아준 패키지에서 이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리스트 해주게 되는데요.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 이제 공급망 보안이 있습니다. 찾아낸 패키지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이제 공급망 보안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주었는데요. MOMNET라고 하는 이제 패키지가 보시면 이제 malicious 카테고리가 있고 타이포 스쿼팅, 그다음에 스타 제킹 이렇게 나오는데요. 타이포 스쿼팅은 이제 그 공격자가 교묘하게 여기처럼 이제 원래 패키지는 모멘트인데 이제 E와 N을 바꿔가지고 이제 MOMNET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자가 이제 타이포를 이제 해서 이제 이 잘못된 패키지를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 배포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활용한 공격이 이제 타입 스쿼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타제킹은 이제 패키지를 실제로 이제 만들어서 올릴 때 해커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시는 별점을 이제 받고자 하는데요. 이제 원래 지금 이제 모멘트 패키지를 이제 별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 타입 스쿼팅이랑 이제 스타제킹이라는 이제 그 패턴에 의해서 이 해당하는 패키지는 이제 malicious 패키지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CBSS 스코어라고 이제 그 리스크 위험도가 지금 10이고요. 최고로 높은 상황이고 이제 발견 즉시 지워야 하는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개발자들은 사실 이제 보안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시큐어 코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체크막스에서 이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개발사들이 이제 많은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시니어 개발자들은 이제 소수에 불과하고 이제 주니어 개발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니어 개발자가 실제 그 보안성까지 확보해서 코딩을 하는 건 좀 무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보안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 교육 관련된 그 솔루션이 필요해요. 저희 그 체크막스에서는 코드 배싱이라는 이제 보안 LMS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 솔루션에 대한 이제 데모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는 AST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발자 관점에서 이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다음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사스트 코드 보안 쪽에 SQL 인젝션, SQL 삽입 취약점에 대해서 볼 거고요. 문제점 설명에 대한 어택 벡터, 그다음에 이제 취약점 설명, 그리고 이제 CQ 코딩 학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그러면 전환해서요. 저희 그 AST 플랫폼 메인 화면인데요. 스캔해 놓은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서 사스트 결과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이제 자바 언어의 이제 SQL 인젝션 관련된 취약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취약점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코드가 있고요. 해당하는 코드의 좌측에 이제 어택 벡터, 실제로 취약점이 이제 외부 입력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우측에 가면은 디스크립션이 있는데요. 해당 취약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취약점은 이제 execute query라고 하는 34라인에 있는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 인풋 이메일을 받아서 이제 세네타이제이션 없이 그대로 이제 입력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SQL 인젝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셔도 조금 이해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 일반적인 이제 SQL 인젝션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리드 모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SQL 인젝션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일반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스크나 원인, 그 다음에 교정 방법, 그 다음에 샘플 코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니어 개발자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니어 개발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도 조금 이제 이해가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게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 코드 배싱이라는 LMS 솔루션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링크가 있는데 저희 이제 연계가 되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코드 배싱 화면으로 이제 점프하게 됩니다. SQL 인젝션 관련된 게 여기 지금 한글로 나오는데요. 저 한글화가 돼 있어서 한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작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코드 배싱 학습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좌측에는 설명, 우측에는 실습창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읽어보시면서 이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 이름하고 이제 암호를 한번 넣어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사용자 이름하고 암호를 넣어서 로그인을 시도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인이 안 되죠. 자, 여기서 사용자 이름하고 암호를 조금 바꿨습니다. 끝에 싱글 쿼테이션을 한번 넣어 봅니다.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에러가 나네요. 자, 이 얘기는 SQL 인젝션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외부 입력을 이메일,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SQL이라는 이제 문자열에 덧붙여가지고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덧붙인 이 SQL을 그대로 SQL 쿼리로 실행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제 이 덧붙여지는 이 외부 입력에 SQL에 사용하는 키워드를 넣었을 경우 이 삽입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거 한 줄 SQL문만 이제 한 줄만 빼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여가지고 어떻게 변경되는지 입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암호를
자, 싱글 코테이션 하나만 넣었을 경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이 짝수로 안 나오고 홀수로 나옵니다. 자, 당연히 안 맞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다음은 두 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짝수로 맞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SQL 에러 나지는 않고요. 정상적으로 유저네임 패스워드 맞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키워드를 넣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SQL 키워드 OR을 집어넣어서요. 항상 참인 1 equal 1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항상 참이기 때문에 패스워드가 맞지 않아도 이렇게 우회해서 로gin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SQL 삽입 공격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이제 코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 받았고, 그 다음에 SQL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덧붙여져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prepared statement를 활용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SQL 문자열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고요. 외부에서 덧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전 컴파일된 prepared statement를 활용을 해서 나중에 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만 치환함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SQL 키워드가 들어가는 문제를 방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신 바와 같이 prepared statement에서 뒤에 이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항상 문자열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학습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이제 간단한 테스트가 나오고요. 여기 SQLi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배웠죠. prepared statement를 사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제는 이제 모두 다 학습했기 때문에요. 내용을 다 이해했고 어떻게 수정하는지 방법을 획득했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지사장님께 또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체크막스 솔루션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실제로 기업들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어떤 기대 효과들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규약들이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지침들을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체크막스에서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데모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빌드 환경이나 CI/CD 환경에 자동화된 형태로 소스 코드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점이나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최근에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런 소스 코드를 개발하시는 이 개발자분들이 이 보안 시큐어 코딩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기업에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를 안전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그러한 이런 기업에서 이런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과연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런 보안 역량을 가지고 있고 앱색 프로그램이 얼만큼 어느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하는 부분에서 사실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크막스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지원, 이런 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앱색 보안 내재화 역량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실제로 그런 강화되어야 되거나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저희 그 세미나 참가자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행정안전부 소스코드 진단 기준이나 이런 관련 가이드가 있잖아요. 그걸 체크막스 솔루션에서도 다 지원을 하는지 이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네,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제 키사 47개 룰이 이제 49개 룰로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 저희 체크막스에서 이제 그 작년 개정된 그 2021년 개정된 그 49개 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지원하고 있고요. POC 신청하시면 이제 관련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오픈소스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광범위한 커뮤니티에서 취약점을 빠르게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사스로 보통 취약점 점검 엔진을 제공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클라우드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 환경에서는 어떻게 오픈소스 점검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그 개발사들이 보통 이제 그 자기의 그 고유 코드를 그 외부로 반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실제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하시더라도 이제 자산의 코드가 이제 외부 반출되지 않도록 이제 많은 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는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 그 체크막스에서도 실제로 이제 그 사스 서비스지만, 실제 그 해시 코드로 이제 실제 소스 코드를 변환해 가지고요, 클라우드에 이제 실제 업로드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뭐 하거나, 혹은 이제 뭐 그것조차도 이제 조금 의심스럽다 하시면은 아예 그냥 해시 코드로 이제 파일로 이제 내려받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폐쇄망 속에서 뭐 USB나 이런 이제 다른 이제 2차 저장 매체 통해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게 이렇게도 이제 대응해서 이제 지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크막스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이 공격에 많이 이용되니까 가트너나 이런 시장조사 기관에서도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툴에 대한 보고서를 많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SAST, IAST,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분석, 뭐 이런 것 기능들이 다 통합된 플랫폼 안에서 제공돼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데, 체크막스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원하는지요? 예, 그 과거에는 이제 그 제품별로 이렇게 이제 많이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가트너가 이제 이 보안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다 이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한쪽만 이제 아주 뭐 비싼 툴을 사용을 해서 해결하고 다른 쪽은 이제 홀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스너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앱색 프로그램을 갖추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자료도 계속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그 체크막스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발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한 이제 뭐 정적 분석이나 아니면 인프라 보안이라던가 아니면 오픈 소스 보안이나 아니면 런타임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체 툴을 이제 그 하나의 툴로 묶어가지고요. 그 저희는 이제 AST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한 번에 이제 스캔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동시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안팀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 약점이 발견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팀하고 계속 그 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안팀에서는 개발 언어를 잘 모르니까 그 보안 약점에 대해서 개발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체크막스에서 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제 그 보안이라는 학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이제 접근하기 조금 어렵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제 언어는 잘 알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보안 관리자하고 항상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 데모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공하는 코드 배싱이나 이제 LMS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발자가 쉽게 이제 보안에 대한 이제 인식 제고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툴 자체에서도 이제 그 교정 가이드가 이렇게 마련돼 있어요. 가트너 자료에서도 이제 저희 툴이 이제 교정 가이드가 참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예. 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끝으로 이 웨비나 참가자들 분들과 고객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사장님 좀 마무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체크막스는 이 세상에서 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코드들이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이 코드에 대한 보안을 책임지는 게 저희의 키 핵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이제 국내 규정에서도 이제 필요한 것들,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하는 이런 시큐어 코딩 가이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내 환경에 맞게끔 기능들도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한글화에 대한 지원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크막스는 한국 그 총판사로서 SNA와 함께 한국 비즈니스를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 체크막스 한국 총판인 SNA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뭐 데모나 POC에 대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개발자와 보안팀이 실제로 개발 환경에서 보안 내재화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통찰력을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 아직 진행하고 있으니까 응답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터넷 TV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